中国はアメリカの 65% まで行って、日本はね、25% まで落ちたんですよ。それぐらい、かわいそう。一人当たり、ね、名目 GDP、日本はずーっとね、90年代はもうベスト10に必ず入ってた。今26位ですよ、世界で。そこまで落ちました。じゃあアジア中東ではナンバーワンだよね。とんでもありません。今7位ですよ、アジア中東で。そこまで落ちてんですよ。ね。それがアベノミクスです。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지난 15일자 일본 야후에 올라온 뉴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의 탈일본 선언, 일본 수출 규제 1년을 돌아보는 일본 기사가 올라와서 소개해보고 그 기사의 일본 반응을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를 실시한 지 1년 남짓,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의 협력으로 핵심 소재를 국산화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과는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란 기사를 소개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디스플레이 업체인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았지만 1년을 뒤돌아보면 모두 큰 지장은 없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9년 1월부터 4월에 수입된 불화수소는 일제가 44.7%를 차지했지만 2020년 12.5%까지 떨어졌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는 액체 불화수소를 100% 국산으로 전환, 반도체는 국산이나 중국에서 수입해 정제한 불화수소의 사용 비율을 늘리고 일제는 중요한 공정에만 사용으로 전환했다. 또 기체 불화수소의 일부를 미국제로 교체 다변화해 대응했다. 한국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 강화 1년간의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23.5%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고생했다고 대답했고 45.6%가 고생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68.5%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계속하고 31.5%는 국산 등 공급업체의 변경을 시도했다고 응답했지만 수입액 기준으로의 공급원 변경은 3.35%에 불과했다. 한국은 타격을 받지 않았고 손해는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에만 돌아왔고 일본은 말로만 규제를 했지 실질적으로는 규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이 기사의 반응을 볼까요? 한국이 방송국의 장비 대부분은 소니라든지 메이드 인 재팬이구나. 그렇다면 한국의 방송국 장비도 삼성으로 바꿔라. 그러면서 탈일본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른 길 당교라고 말을 해봐. 일본 없이 어디까지 할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무엇이 노재팬이라고? 모두 노재팬이라고 해봐라. 한국은 깜찍하다. 우선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수출 규제 아니니까. 결국은 고품질의 일본제를 수입하고 있다는 거잖아. 오히려 일본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기사도 있잖아. 결국 중요한 공정에서는 일제일까? 탈일본 듣고 어이가 없다. 중요한 공정에 국산으로 충당 후에 재출발해주세요. 일본과 다른 길을 걷는다? 아니, 그런 표절 기술의 자랑은 필요 없는 이야기야. 표절을 잘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니까. 일본은 한국의 실증을 느끼고 있어. 규제는 그 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싶을 뿐이야. 빨리 한국과 단절하고 싶어요. 다시 관련되고 싶지 않다. 한국을 미움의 감정으로 말하는 것은 현명한 일본인이 아니다. 더 냉정하게 한국에 빼앗긴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탈환할지 지혜를 짜야 한다. 노재팬 감사합니다. 영원히 안녕. 탈일본 축하합니다. 또 일본의 물건은 필요 없다고 선언하십시오. 하지만 다른 루트에서 매입하거나 미국에 공장을 만들어서 매입한다는 것은 멈추세요. 일본의 물건을 사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것은 5-9과 12-9, 7자리의 차이인 것이야. 탈일본 축하합니다. 댓글을 보시면 일본인들의 정신승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일본인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까요? 韓国の話。安倍さん、韓国大っ嫌いだからね。本当に嫌いでしょ。なんでこんなに嫌ってんの？でもね、ちょっとね、冷静に見てください。韓国ってね、日本にとっては大事なお客さんなんですよ。
日本の輸出超過、韓国は日本からいっぱい輸入して、日本に対してはそんなにたくさん輸出してない。だから韓国がずっと赤字なんです。日本の方から見ればいっぱい輸出させてもらっていると。で、日本の今、貿易っていうのは貿易赤字です。ね。なんかみんな日本は貿易黒字だと思ってる人多いかもしれないですが、赤字ですからね。そういう中で韓国に対してはずーっと黒字なんです。今の赤字の2倍以上黒字をもらってる。いい国なんです。サムスン巨大でしょ？だって、もう世界中からね、物を買えるんです。だけど日本のものは良くてそれで安いんですね。だから日本からいっぱい買ってくれてた。ところが日本がそんな意地悪するんだったら危なくてしょうがない。他の国から買おうかなって言ったんですよ。買おうかなって。そしたら、って言ったんです。みんな驚いて。世界中から今ね、だからデュポンだとかね、もう大きな半導体製造装置、世界1位、4位なんていうのが、もうシリコンバレーの拠点を捨てて、ソウルに拠点を移したいと。本当に買ってくれるんだと。どんどん来てます。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본이 반도체나 가전에서 한국을 이길 확률은 적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일본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일본이 자랑하는 메이드 인 재팬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에서 통하지 않게 됐다. 이제는 해외에서 일본 가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일본 메이커가 한 시대를 쌓아올린 가전에서는 중국의 하이얼이나 한국의 LG, 삼성이 세계 주역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 스마트 스피커로 대표되는 스마트 가전의 분야에서는 미국의 GAFA, 중국의 BAT, 샤오미 등이 공세를 걸고 있다. 한 명의 소비자로서 해외에 나갔을 때 주위를 의식하고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메이드 인 재팬의 존재가 희미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호텔의 객실에서도 지인의 집에서도 가전 매장에서도 일본의 가전 메이커의 모습은 이제 거의 볼 수 없다. 샴푸나 세제 같은 일반 소비재 분야에서는 미국의 P&G나 J&J, 영국과 네덜란드의 유니레버가 격전을 벌이고 있다. 거리에서 보이는 자동차에서는 그래도 도요타, 닛산, 혼다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연비 성능이 좋은 저가 자동차인 라이드쉐어 서비스에 채용된 중고차가 눈에 띄고 있을 뿐이다. 싸고 고품질이라고 하는 일본 제품의 과거의 평가는 지금은 완전히 중국이나 한국, 미국의 것이 되어 있다. 대신에 불필요한 기능이 많아서 비싸거나 과잉 품질로 비판받아 곤혹을 치르는 상황이다. 주된 페이는 일본의 제조가 바뀌어 버렸다기보다는 변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지금도 완벽주의고 타협이 없다. 그러나 추구하는 완벽함이 세계의 트렌드와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탈일본을 선언한 한국, 일본 규제 1년을 돌아보는 일본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